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고요.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시그널도 잡아보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장 초반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에서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 중국 관광 재개 관련된 종목들만이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이면서 시장 변동성을 더해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휴일을 하루 앞둔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말 보내고 온 우리 증시 내일이면 또 휴장인데요. 오늘의 한 줄 시황평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오늘 한 줄 평은 휴장 하루 앞둔 관망세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일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좀 하락 마감했는데 엔비디아가 좀 많이 밀렸어요. 반도체 업종이 그래서 썩 좋지 못했고 대형주 쪽에서는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또 엔터주 쪽에서는 JYP가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은 양호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나왔다라는 실망감, 그리고 MSCI 편입 확정되면서 또 재료 소멸도 있기 때문에 또 하락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엔터 쪽도 오늘 낙폭을 좀 키워가면서 JYP가 10% 이상 좀 하락이 좀 나왔는데 일단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이 좀 받쳐주는 업종들은 다시 또 제자리 찾아갈 수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루 앞둔, 휴장이 하루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망세가 좀 짙어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라든지 호재 이슈보다는, 좀 테마가 있는, 평소에 이제 거래대금 많이 터졌었던 종목들이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매매하기는 쉬운 장은 아닙니다. 좀 괜찮았던 종목들은 대부분 다 갭이 뜬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또 대부분 종목들이 또 1000종목 이상,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종목 이상,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640종목 정도 하락 중에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굳이 달려들면서 매매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좀 오후장에 좀 시장에 좀 거래대금 줄면서 어느 정도 상승 시세가 유지가 되거나 하락에 대한 지지가 나오는 종목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지수 흐름을 차트적으로 한번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코스닥 지수는 지금 900포인트는 잘 지지해주고 있고, 제가 분봉상으로 자주 말씀 좀 드리지만 900포인트보다 약간 더 밑에 지금 890포인트 자리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890도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좀 잘 버텨주고 있다. 890이 조금 더 밑에 있네요. 890포인트 자리는 잘 지지해주고 있다. 안 밀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자리만 안 깨지고 잘 버텨준다라고 했었을 때 일단 FOMC 의사로 공개가 좀 남아 있어요. 해외 외부 일정으로는. 그래서 일단 금리는 올해 이제 동결 쪽으로 가고 내년 초에 금리 인하로 가겠다라는 긍정적인 발언이 좀 나왔다면은 아무래도 지수는 또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지금은 이제 개별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오락가락하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오르면 차익 실현 나오고 아직 변동성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지수에 따라서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그냥 시장에 그냥 자금이 들어왔다 빠졌다 하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일희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스피 시장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장도 오늘 2,570선 계속 저점을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패턴의 모습이긴 한데 21선 자리 이하로는 있으면 좀 이렇게 썩 좋은 시그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언제든지 좀 저점 깨졌을 때 급락도 나올 수는 있는데 뭐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악재가 될 만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탈했다라고 하더라도 좀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일단 9월 달에 FOMC 회의가 있죠. 그때까지는 계속 뭐 지수 흐름이 이렇게 좀 박스권의 흐름, 저점으로는 크게 열어두게 되면은 이제 2,500짜리까지는 열어두실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위쪽으로는 2,700까지 좀 열어두실 수 있는데 뭐 그 큰 상단과 하단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중간 안에서 계속 지수 흐름은 오락가락 할 테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종목들 변동성 큰 종목을 건들기보다는 오히려 좀 변동성 컸다가 줄었을 때 그런 타이밍을 노리신다면 충분히 시장 대비 좋은 수익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종목들 제가 뽑아가지고 계속 노란톡방에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종목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에서 지수 흐름 짚어주셨고 제시해주신 지지와 저항 라인들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이 섹터 같은 경우에 본다면 2차 전지와 엔터주들이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엔터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하락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짚어주셨고 이렇게 좀 테마성으로서 뜨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테마성이 짙은 초전도체라든지 중국 관광객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아니라면 이제 쉬어가는 업종들에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공략하는 전략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지수가 반등할 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반등 전략들 세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승 시그널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좀 상승불 켜고 있는 섹터가 있는데 어떤 테마 알아볼까요? 네, 뭐 첫 번째로는 중국인 관광객 관련주 쪽인데 이제 화장품 관련주 쪽도 좀 강세였지만 오늘은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종목이 이제 롯데관광개발이었어요.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중국의 지금 제주도에 리조트를 좀 운영하고 있고 거기 안에서도 카지노가 있는데 일단 뭐 중국이 지금 벌써부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크루즈 53대를 이미 보냈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몇백 명에서 뭐 1,000명 넘게 크루즈선에 좀 중국인들이 타고 있는데 여기 이 정도 타고 오실 분들이면 돈이 적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화장품 쪽은 일단 뭐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고 중국에서도 이제 자체 내에 있는 뭐 공장에서도 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쪽 관광 쪽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주도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관광 오시는 분들은 직접 오셔서 이제 돈도 쓰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관광 그 호텔 안에서 또 카지노도 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가장 수익을 볼 수 있는 쪽이 이제 호텔하고 면세점 쪽이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해서 아침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제 공약 주로 좀 말씀 좀 드린 게 롯데관광개발이긴 한데 갭이 너무 높게 떠가지고 저도 좀 이거를 좀 추천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일단 뭐 망설인 사이에 바로 또 급등이 나와서 일단 보내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제주도 저는 요렇게 이제 관광 와가지고 실제로 이제 수혜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숫자로 뭔가 좀 찍히는 업종들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호텔 쪽, 카지노 쪽 이쪽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화장품은 원체 종류도 많고 뭐 선호하는 브랜드도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선택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선택이 좀 그나마 좀 쉬울 수 있는 이런 관광 쪽, 뭐 항공 쪽은 그렇게 집중적인 수혜는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넘어오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비행기보다는 중국 비행기가 더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일단 우리 현지 와가지고 한국 와가지고 실제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롯데관광개발도 지금 3일 동안 좀 급등이 좀 거래 대금 많이 터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공략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 저점 대비 9,000원 대비해서 뭐 한
70% 정도 올라갔었고, 그리고 이제 전고점 자리 구간까지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뚫어주면 이제 거의 대부분 물려 있는 물량은 다 소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좀 거래대금 크게 터질 때는 계속 좋아하진 않아요.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관없겠지만,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다 단기 트레이딩 실시간으로 차트 보면서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없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좀 관망을 하시고, 뭐 관광객이 이제 뭐 들어왔다라고 해서 매출이 뭐 하루아침에 막 엄청 급증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예전에 비해서 꾸준하게 증가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미 좀 반영이 된 게 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좀 조정을 좀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저는 이제 화장품 쪽보다는 일단은 관광 쪽으로 좀 보고 있고, 요거 관련돼서 이제 뭐 눌림목 자리라든지 매수 타점 이런 뭐 이종 꼭 롯데 관광 개발이 아니더라도 다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전 의료 미용기기 이쪽도 좀 보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괜찮은 종목들은 계속 노란톡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좀 종목들도 보시고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종목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는 종목이 있으시면은 조금씩 담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중국 관광객 관련주로서 이 화장품이나 항공, 또 카지노, 호텔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을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 롯데 관광개발과 한국 화장품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대금이 좀 다량 터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주의 말씀 주셨고요. 지켜보시면서 어느 지점에서 공략하면 좋을지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또 이렇게 좀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이 수혜주로서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과 테마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의견 제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테마도 알아보겠습니다. 상승 시그널 또 다시 한번 켜고 있는 섹터가 있는데 어떤 테마 알아볼까요? 네, 초전도체 관련 쪽이 오늘도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급등이 나왔다가 좀 조정을 좀 받은 이후에 오늘 또 다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덕성이 오늘 좀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모비스도 27%, 파워로직스도 25%. 대장주였었던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거래 정지를 당했어요. 그래서 일단 대장주가 거래 정지니까 당연히 뭐 2등주, 3등주로 이제 자금이 몰려서 다시 또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뭐 2주 안에 다시 한번 결과 발표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좀 나왔죠. 그래서 뭐 관련 이슈가 좀 크게 작용이 된 것도 있고, 시장에 지금 믿어탈 만한 뚜렷한 테마가 이 중국인 관광객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또 다시 초전도체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린 건데, 글쎄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뭐 눌림목 자리에서 뭐 반등 나왔다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는데, 원체 또 변동성도 크고, 그리고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뭐 잘된 상황이죠. 지금 눌림 이후에 좀 반등 나왔는데 아마 정고점을 뚫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종목마다 다 다르긴, 차트 모양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덕성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정고점이 한 14,800원, 오늘이 1,200원 정도, 지금 상한가 닫았는데, 아마 내일 뭐 하루 쉬고 이제 수요일 날 개장을 할 때 뭐 갭이 좀 떠서 시작을 할 텐데, 뭐 어디든 이제 저항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차익 실현 나올 수 있고, 아마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가 이제 개장이 됐었을 때 과연 조정을 좀 받을지, 오늘 대장은 이제 덕성이지만 수요일 날 신성 델타테크의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된다. 아마 조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조정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좀 말도 안 되는 상승인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서 이거를 정상적인 매매로 보시긴 좀 어렵고, 이제 광기 구간이니까 내가 여기에 뭐 굳이 들어가서, 여기 뭐 전쟁터랑 다름없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 수익률 몇 프로 먹겠다고 이제 들어가면은 뭐 한 두세 번 성공하더라도 한 번 실패했었을 때 그 손실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매매는 되도록이면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고, 뭐 트레이딩 관점 연습한다라고 하셔도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종목들은 이런 이슈로 그냥 상승이 나왔다라고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이나 뭐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그리고 이제 초전도체랑 뭐 진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종목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냥 수급에 의해서만 상승이 좀 나온 거니까
그냥 보내주시고 일단 실적 좀 되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라면은 좀 저도 좀 뭐 눌림 시세라도 좀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릴 텐데 전혀 그런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배제하시고 매매에서 배제하시고 그냥 관망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초전도체 관련주들 차트적으로는 반등, 눌림시 반등이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이슈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워낙에 이렇게 좀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조금 더 실적이 탄탄한 그런 종목들로 수익 보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실적이 탄탄한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도 있을까요? 네, 식품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는데 금요일 날부터 좀 강세를 좀 보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이제 삼양식품인데, 이 종목 굉장히 좀 무겁고, 안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거의 이제 상한가 부분까지 갔었어요. 오늘 갭상승으로 좀 뜨긴 했는데, 금요일날 이제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고 한 26%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냥 불닭볶음면이 해외 매출이 좀 좋다라고만 알고 있었지, 정부에서 이제 라면값 인하라든지, 그리고 밀 가격 상승에 의한, 또, 어떻게 보면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 원달러 환율이 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입하는 입장, 원자재를 수입하는 입장에서 썩 좋지 못하는 상황. 여러 가지 다 감안했었을 때, 매출이 그렇게 잘 나올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긴 했어요. 근데 예상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삼양식품이. 해외 매출 비중이 좀 높아진 게 영향이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반영된 게 있긴 있는데, 지수가 또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식품주들도 어느 정도 그 지수 안정성이 좀 보장돼 있는, 지수 하락 대비 좀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꾸준한 매출이 있는 식품주는 잘 안 밀려요. 지수가 크게 밀리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의 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뭐 지금 여기서 삼양식품을 잡아서 매매해야 되냐 뭐 그건 또 아니라고 좀 봅니다. 물론 뭐 추가적인 이슈가 좀 나오고 뭐 공장을 증설해서 뭐 캐파를 늘려가는 건 좋죠. 근데 이제 그게 뭐 당장 매출이 3분기 때부터 뭐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축하드려야 되고 이제 잘 뭐 오랫동안 들고 계셨을 텐데 수익 내신 분들은 당연히 축하 받으시고 신규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관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추가적인 이슈가 더 나오거나 뭐 매출 관련해서 뭔가 좀 이유가 있으면은 또 진입해 볼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이미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다는 일단은 다른 식품주들을 한번 좀 눈여겨 보시거나 아니면은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최근 움직임만 좀 강했지 원래 움직임이 좀 변동성이 굉장히 좀 적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좀 답답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거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뭐 단기적인 이슈는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일단 뭐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워낙 좀 무거운 종목이 크게 움직였다 보니까 향후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 이렇게 또 식품주들의 앞으로 흐름이라든지 실적주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신 노란 톡방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4가지 종목들 알아볼 텐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로봇 관련주로서 재공략을 했던 종목이고 재공략 다음 날부터 급등이 나왔고 7월 28일 이후로 54%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신규 상장을 했을 당시부터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했고 8월 4일에 본격적으로 공략을 했는데 최근에 상한가까지 다녀오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시초가 공략을 했던 종목이죠. 클래시스가 당일 5%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또 장 초반에 시초가 공략했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노란톡방 통해서 저희가 같이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솔트룩스입니다. 오늘 당일에만 10% 2시간 만에 수익 만들고 있네요. 리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로봇주들이 아직 계속 괜찮아요. 예, 오늘, 상승이 좀 나왔었던, 로보티즈가 좀 상승이 좀 나왔었고,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아침 시가 대비해서는 양봉 전환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봇 관련해서 이제 실적보다는 이제 이슈가 좀 더 강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뭐 하나 쪽에서도 하나 로보틱스 일단
요거 로봇 쪽에 투자한다라고 좀 얘기가 나와서 관련 종목으로는 뉴로메카가 있어요. 예. 하나 쪽은 이제 뉴로메카 쪽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삼성 쪽이고, 그리고 이제 두산에서도 이제 상장하게 될 뭐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좀 대기업들이 계속 투자하고 있는 거는 앞으로 이제 인력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공장에서 뭐 일을 안 하기도 하고, 인구도 적기도 하고, 그래서 로봇이 대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대부분 이제 협동 로봇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일단 계속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나.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장 매출이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은 뭐 공장을 가동해서 매출이 뭐 생산이 좀 많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PER 이런 걸 좀 따지면은 솔직히 투자하시면 안 되는 업종이긴 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성장 기대감으로 보는 거니까 로봇 쪽은 이제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마녀공장도 좀 보시면은 중국인 관광객 관련해서 좀 이슈가 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화장품 관련주 쪽에서는 제가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마녀공장을 좀 좋게 봤었던 게, 매출 대비 좀 그나마 좀 화장품주 중에서는 좀 빠졌을 때 제가 추천드렸었던 가격대가 이제 저점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시점에서 추천을 좀 드렸었거든요. 이런 자리에서는 PER이 한 20배 정도 됐었는데, 그런 구간에서 다른 화장품 업종 대비해서 괜찮았고, 매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자리에서 추천드렸었고, 이후에 또 중국인 관광객 단체 관광 허용되면서 이때 이제 상한가 들어갔고, 그 다음날까지 이제 슈팅이 좀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아직 뭐 이런 저점 자리를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뭐 아직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슈팅이 나오면은 이제 차익 실현 하셔도 되고, 일단은 뭐 화장품 관련주 쪽은 제가 꾸준히 좀 리뷰를 해드릴 예정인데, 아직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일단 거래대금 고점에서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락 시그널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좀 시가 자리를 잘 지지해주고 있고, 오늘도 역시나 화장품 관련주들이 그래도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리뷰 종목으로 계속 넣어서 말씀 좀 드릴 예정이고, 혹시나 좀 이 매도 타이밍이 되면은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고, 클래시스도 금요일에 이제 공략을 했었던 종목인데, 금요일날 바로 이제 슈팅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차익 실현 나오면서 밀렸는데,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매출액도 꾸준하게 좀 증가해주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거의 50% 가까운 회사기 때문에 일단 중국인이 관광객들이 와서 뭐 이제 성형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런 뭐 필러라든지 뭐 피부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빨리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와서 이제 뭐 이런 피부 미용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 단위로 와서 패키지로 받고 갈 수도 있는 그런 뭐 호재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해요. 근데 그걸 중국인 관광객을 배제하고 나서라도 지금 원체 실적이 괜찮은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클래시스라든지 뭐 다른 그 피부 미용 관련주 쪽 보시면은 대부분 우상향의 신고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종들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최근에 뭐 실적 관련해서도 괜찮지만 중국인 관련해서도 엮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호재 내용들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단지 이런 테마성으로 엮이는 걸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적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솔트룩스를 오늘 아침에 공략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8시 방송에서 매일 이제 시초가 공략주를 좀 드리긴 하는데, 좀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급등했었을 때 따라잡지 말라고 계속 말씀 좀 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좀 거래 대금이 줄었을 때,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거래 대금이 줄었을 때, 상승했었을 때 따라가면 고점에서 물리지만, 어느 정도 시세가 좀 나오고 나서 이렇게 눌림목 자리에서 제가 21선 자리 부분에서 눌림목 잡으면 괜찮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시가 이제 뭐 금요일 날 오후장에 잡으신 분들도 있고, 오늘 시가 부분에서 잡으신 분들도 있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 거의 고점 대비해서 저점 따져봤었을 때 거의 10% 가까이 나옵니다. 뭐 10%를 다 챙기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뭐 어쨌든 지금 시장 대비해서
좋은 수익이 나온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소스트렉스가 오늘 이제 삼성에서 AI 관련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삼성에서 나오는 AI를 개발하자라고 얘기가 좀 나와서 또 관련 이슈로는 이제 솔트룩스가 관련주를 지금 엮여요. 예.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네이버 하이버클로버 발표를 앞두고 또 AI 관련주들이 좀 이슈들이 계속 남아있고 솔트룩스도 9월 달에 또 이슈가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AI 이슈들이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진위 자리를 봤었을 때 항상 이제 거래량 터졌을 때 잡기보다는 거래량 터지고 나서 상승한 이후에 좀 조정도 충분히 잡을 수 있고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직장인 분들이나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부분들도 잡을 수 있거든요. 아침에 시초가를 좀 편하게 잡고 수익권 나왔을 때 그냥 매도하시면 되니까 이런 종목들 제가 꾸준하게 좀 드리고 있으니까 내일장 또 시초가 공략 같이 해보실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고요. 또 요거에 대한 솔트룩스에 대한 리뷰도 제가 꾸준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엔 또 금종목 전문가님과 함께 시초가 공략을 많이 하고 있는 만큼 시초가 공략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목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오후장 대응 전략과 함께 내일장의 휴장인 만큼 어떤 전략들로 수요일장을 대비할 수 있을지 함께 대응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그널들을 확인해 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한번 같이 구성해 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주말을 보내고 왔는데 또 오늘 잠깐 이렇게 시장이 반짝 하고 나면 내일 또 휴장이잖아요. 네. 오늘 장을 좀 지켜보면서 수요일 이후의 흐름을 지켜볼 수 있을까요? 이게 요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이제 미국 증시를 매일매일 보긴 하는데 21선 이탈하고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61선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8월 달부터 해서 8월 내내 뉴욕 증시가 한 5% 가까이 빠졌어요.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꽤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 이제 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8월 달 한 달, 8월 지금 뭐 14일 정도 지났지만 이때 한 4.89%, 5%가량 빠졌는데 이게 미국 그 신용등급 강등 이후로부터 해서요. 야금야금 시장이 조금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어느새 많이 빠졌어요. 61선까지 터치한 모습이거든요. 고민스러워요. 굉장히 고민스럽고요. 시장이 최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 굉장히 수익이 잘 났어요. 물론 잘 탔죠. 잘 대응도 했고. 근데 이 뭔가 모를 이 불안감은 씻을 수 없는 불안감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음 달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내년 2분기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한 번의 이 조정 흐름은 거치고 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자, 이전에 신용등급 강등일 때 15% 빠졌다 말씀드렸죠. 지금 최악인 경우 저는 보는 시각은 단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은 13,300포인트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서 한 2.5%에서 3% 정도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거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 시각부터 해서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은 매수 찬스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이 흐름만 조금만 안정적으로 지나간다면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이 오거든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 있죠. 금리 인하를 할 때는 주식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천천히 대응하셔야 되고 지금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거는 무조건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포트에 꼭 바닥에 있는 종목들과 하반기 실적주들, 내년 성장주들을 담아두시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시장 빠진다 겁먹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좀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 이후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좀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하반기 시장을 대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1357 누르고 들어오셔야 되고요. 저희가 또 아무래도 좀 방송 중에 유입이 많다 보니까 사칭하는 그런 노란 톡방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다면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들 바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좀 업종과 테마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요. 바로 화장품과 LCC 관련된 그런 업종과 테마를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대형 이런 관광이 재개가 되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의 업종들에서 오늘 화장품주들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부터 저희 김선윤 전문가님과 수익 실현했던 종목이죠. LG생활건강도 오늘 지속적으로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LCC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또 아시아나항공까지 모두 좀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좀 수익 실현을 잘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추후 대응 전략들 한번 같이 세워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이 방송에서 목요일 날 화장품주들 보세요. 금요일 날 괜찮습니다. 오를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해서는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목요일 날 첫 급등 나올 땐 따라 들어가시는 거 괜찮습니다. 금요일 날 오를 거니까. 근데 오늘부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찍는 대로 움직였고 그중에서 강한 종목이 뭡니까? 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가 있나요? 한국 화장품 이거 끼가 있는 종목이라 무조건 오를 거예요 라고까지 그냥 대놓고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움직임이 크게 나왔죠? 또 오늘은 윗꼬리가 달려요. 오늘부터는 좀 조심해야 될 자리인 거예요. 자, 근데 시장에 살펴보자면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조정 거치고 다시 갈 거예요. 한동안은 계속 갈 거라고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뭐였냐면 업종 내에서의 유커의 힘보다도 그냥 정말 냉정하게 재무적 관점에서 하반기 실적을 보시라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실적이 괜찮고 화장품 관련주 실적이 괜찮고 LCC 관련주도 실적이 항공주들 실적이 하반기에 무조건 좋으니까. 제가 오늘 추천주를 이따 하나 드릴 건데 항공주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요즘 항공주들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2분기 실적이 정말 잘 나왔는데요.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어닝 쇼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실적이 너무나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상치보다 안 나왔다고. 그 안 나온 실적도 정말 잘 나온 거거든요. 근데 어닝 쇼크래요. 주가가 바닥에서 크게 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 움직이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사상 최대 실적이 상반기 때 나고 있어요. 하반기에도 유커 단체 관광이 얘기가 없던 시절에도 얘기가 아예 안 나오던 때에도요. 하반기 실적 성장이 불보듯 뻔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유커까지 더해진다고요.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증권사들이 계속 컨센서스보다 떨어져 안 나왔다고 예상치보다 안 나왔다고 해서 어닝 쇼크라고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안 좋은 걸로?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항공주들, LCC 다 마찬가지로 해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나와요. 전체가 다 거의 다 그래요. 화장품주들도요. 완전 돌아섰다고요. 그래서 흐름을 잘 읽으셔야 되고 이 증권사의 보고서만으로 쉽게 현혹되셔가지고 매수하시거나 매도를 하시거나 대응 자체를 안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내일도 이제 휴일이지만 제 녹화를 이미 떠났어요. 그래서 내일 10시 50분부터 약 1시간가량 강의 방송이 나갈 건데 강의 내용 중에 하나 말씀드려보자면 행간을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증권사 보고서나 기사의 내용들 중에서 그 중요한 사이에 있는 핵심 내용들, 기사가 숨기고 있는 내용들을 잘 읽으셔야 된다고요.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정말 차분하게 대응 잘 하시면서
하반기에 실적주들 노리시고 대응하셔야 돼요. 시장이 빠져도 흔들리지 않을 종목은 그런 종목들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어요. 자, 증권사 기관들 뭐 하고 있습니까? 2차 전지들 외인들 신나게 팔았다가 어디로 갔어요? 제약바이오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팍 끼어들었죠? 뭐예요? 유커. 화장품 가야지, 카지노 가야지, 여행 가야지, 항공 가야지. 자금들이 들어온다고요. 수급 상황이.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또 자연스럽게 제약바이오 다시 또 떠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종목을 뭐 선택을 할 때, 추천주 선택할 때 여러분들께 그냥 막 좋아 보인다, 급등한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바닥에서 튼튼하고 실적주들 기반으로 하잖아요. 안정적으로 하잖아요. 자, 오늘도 세 종목을 정리할 겁니다. 정리하고 나면 좀 이따 딱 새로 종목과 함께 한 종목 남아 있고요. 신규 추가 종목 딱 들어갑니다. 네. 방송 자체가요. 그냥 가볍게 돈 버는 방송이에요. 따라만 오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 걱정인 것도 이거예요. 급등주 많이 좋아하시는 거 저도 알아요. 오늘 또 초전도체 관련해서 급등주 관련주들 급등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갈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이제 맞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또 맞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또 이거는 국내에서 또 유명하신 분께서 초전도체가 맞다라고 또 얘기가 나와주면서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하고 있어요. 네. 좋죠. 이게 정말 현실화된다면은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으로 우리가 한 발 나아가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열리게 돼요. 그런데 아직은 좀 검증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테마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관련된 매출 자체도 사실 크게 일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좀 조심스럽다 말씀드려보고, 테마주 좋아하시는 건 좋지만 가능한 한 멀리 하시고 바닥에서 실적주들로 좀 대응하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화장품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잘 갔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종목들도 계속 찝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주와 LCC 초전도체까지 짚어주셨는데 화장품과 LCC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권사 리포트만 봤을 때는 흔들리기 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포트의 행간을 읽는 방법 함께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의 특징 시그널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 볼 텐데요. 아래 보이시는 문자와 전화번호 통해서 고민 상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 통해서도 고민 상담 받고 있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상담 한번 해보겠습니다. 4984번님께서 세경하이테크 17,500원에 비중 30% 보유 중이신데요. 아무래도 그동안은 고민이 없으셨다가 오늘 장에서 5%가량 하락이 나오면서 고민 상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자, 매수하신 가격은 17,000원대. 뭐 배당 이슈도 있고 다 좋은데 갑자기 몇 시부터 빠졌나요? 잠깐 분봉 좀 볼게요. 그냥 아침부터 해서 쭉 빠졌네요. 자, 우선은 이 종목 그 뉴스란에 보면은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이라고 떠 있는데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거나 뭐 진행을 했을 때 그 발행가보다 전환가의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그 차익이 클 경우에 그 큰 금액이 파생상품 손실 거래로 잡히게 됩니다. 재무상으로 하면 잡히는 거고요. 실제 회사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문제는 아닌데, 자, 시장에서 지금 살펴봤을 때 이 종목이 문제가 있는 점이 있나? 뭐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실적도 굉장히 좀 괜찮은 상황이고 그냥 오늘 이런 거예요. 오늘. 특별한 게 아니라 오늘 시장에서 보자면 코스닥의 종목들 2차 전지주부터 시작해서 IT 관련주들, 뭐 엔터주들 많이 빠지고 있는데 IT 관련주들도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도 나와주고요. 전체 시장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따라서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럼 대응을 좀 해보자고요. 자, 우선은 보면은 자, 전 저점 포인트라 볼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자리에 좀 포인트가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5월 초에 나왔던 가격대 한 15,000원대 초반대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악일 경우 여기까지는 좀 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버텨주셔야 되고, 그 다음 라인을 다시 한번 잡아보죠. 가격적으로 쌍바닥이 여기 한번 10월과 1월에 나왔다가 이렇게 반등 나왔잖아요. 아, 그래도 깨지 말아야 될 자리 깨긴 했어요. 매수하셨던 자리 자체가 요 추세 보고서 대응을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잘하신 거 맞아요. 잘하셨는데 다만 8월부터 해서요.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하락이고 주가에 대한 문제, 회사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오히려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빠진다, 15,000원 초반대까지 깨져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올 경우는 어떻게 될까? 큰 추세를 보세요. 10월부터 해서 1월부터 해서 바닥을 다지고 천천히 올라가고 있죠? 쭉 올라가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항상 그렇지만 전고점 포인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2만 원짜리가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마 목표로 잡으셨던 가격도 2만 원 정도가 1차 목표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가능한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살짝 꺾였다 갈 수 있습니다. 요거 겁먹으시면 안 돼요. 여기 꺾였다가 돌려 세우면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매수가 이상으로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 나는 19,000원 돌파하고 2만 원까지 잘 버틸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우리 상담 주신 4984님 시청자님께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매수하신 가격 이상으로 갈 테니까 걱정 마시고 좀 기다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종목 고민, 추가적인 상담과 함께 어떤 종목으로 변경하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매일 하나같이 이렇게 하나씩 공략주를 저희가 공략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다뤄보겠습니다. 전 참 좋은 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하나씩 짚어주시면서 같이 포트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3가지 종목들 수익 실현해서 뭐 소고기 사 먹었다라는 분들도 계셨는데 오늘 또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저희가 실적 이렇게만 좀 강조를 드렸는데 제약바이오주들 중에서 대웅제약 저희가 8월 4일에 공략을 했었고 5% 넘는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이제 8월 7일 공략했던 HLB 같은 경우에도 좀 지속적으로 좀 차분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8월 10일 공략했던 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콜마홀딩스가 좀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일에도 방송 직후로 해서 분봉 차트에서 급등이 나왔었고 그 다음 날도 5%, 오늘도 추가적으로 6%가량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수익 실현 이제 해도 괜찮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현대바이오랜드입니다. 8월 11일에 사상 최대 매출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제약 바이오주들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포트폴리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이 방송한 지 2주가 됐고 그리고 제가 종목을 하루를 제가 못 나와서 9개의 종목을 드렸었어요. 그중에서 제가 5개를 정리했어요. 5개를 정리했는데 한 번 더 짚어봐 드리면 LG생활건강 큰 수익 내고 정리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주. 그렇죠? 차트 볼까요?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한미사이언스 말하면 뭐예요? 이거 역시 정말 잘 먹었습니다. 20% 이상 잘 먹었고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도 여기 급등 나오신 거 보이시죠? 역시나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SK 조금 올랐습니다. 수익 같이 정리했고 LG디플 딱 붙어 있는데 역시나 마이너스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개 종목을 정리하고 제가 뭐 했냐? 네, 소고기 사 드세요라고 했죠. 그게 금요일이었어요. 오늘 또 들어갑니다. 자, 오늘 정리할 종목 대웅제약 수익 나고 있는데 정리합니다. 네, HLB도 별 재미가 없네요. 그냥 딱 붙어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왜 정리하냐? 한국콜마홀딩스가 오늘 급등을 합니다. 금요일도 오르고 오늘도 올라갑니다. 어느새 수익률이 11%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수익률은 10% 정도 되실 거예요. 이거랑 대웅제약이랑 HLB랑 3개 같이 팔아치웁니다. 네, 왜요? 이 방송은 그냥 여러분들 짧게 먹고 가는 방송이에요. 종목 계속 끌고 갈 필요 없어요. 제가 영혼을 팔고 영혼을 갉아먹어서 매일같이 종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죠? 그냥 수익 실현하는 거예요. 자, SK랑 LG디스플레이 안 가요. 그렇죠? 안 갔죠? 별 재미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게 갔잖아요. LG생활건강 15%,
한미사이언스 20%, 아시아나항공 8% 됐나요? 잘 먹었잖아요. 같이 파는 거예요. 포트 정리합니다. 자, 이 방송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으로 주식하신다 싶으시면은 100만 원씩 사는 겁니다. 한 종목당.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정리하세요. 파는 겁니다. 파시고 나서 수익 드시고 다시 또 수익 나신 건 빼쓰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금이 많으시면은 뭐 5천만 원이다. 500만 원 사시면 되겠죠? 한 종목당 10%씩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야금야금 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방송이 참 좋은 게 이 10시 50분부터 11시 방송이 참 좋은 게 앞방송에서 금전문가님 급등주 굉장히 잘해주고 계시죠. 사람 성향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방송에서 대형주와 바닥주 위주로 합니다. 그렇죠? 방송 구성이 너무나 좋아요.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난 좀 안정적으로 바닥에 있는 거 할래? 그러면 제 종목 따라 하시면 되고요. 좀 재밌는 급등주 많이 오르는 거 할래? 그러면 금전모임 종목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구성을 맞춰가는 거라고요. 그렇죠? 재밌게 제가 리딩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방송이 어디 세상에 벌써 2주 만에 종목 쭈르륵 사가지고 9개 수익 실현 빠라락 해버린 방송이 어딨어 세상에. 자, 그래서 지금 포트에 뭐가 하나 남아있냐면 현대바이오랜드가 1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종목은 조금 이따 지금 말씀드려도 되나요? 바로 할게요. 오늘 종목을 추가하면은 자, 2종목이 포트에 들어가 있겠죠. 나머지는 다 현금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 같다고 해서 그냥 갑자기 비중을 확 늘리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방송은 조금씩 똑같은 비중으로 사셔가지고 주식하셔야 돼요. 욕심 내지 마세요. 욕심 내면 꼬여요. 욕심이 많아지는 순간 주식은 도박으로 바뀝니다. 그럼 주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려쳐야 돼요.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자, 오늘 종목은 LCC 종목으로 갑니다. 제주항공입니다. 자, 제주항공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증권가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어닝 쇼크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컨센서스보다 어떻게 해요? 실적이 안 나왔다고. 예상치와 실적이 안 나왔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 그런데요. 제주항공은요. 올해 사상 최대 매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납니다. 근데 이게 6허가 방문하기 전이었어요. 온다는 소식이 없을 때부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6허가 더해집니다.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내년은 더. 근데 주가 상황을 보세요. 이 바닥에서 현 이 상황이에요. 근데 사상 최대 실적이라 말씀드렸죠. 더 크게 늘려볼까요? 자, 주가 여기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사상 최대 매출이라고요. 사상 최대 영업이익까지 나옵니다, 올해. 근데 여기 있습니다. 말이 되나요? 제주항공 시총 가볍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1조가 넘는 회사입니다. 꽤 큰 회사입니다. 여기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차분하게 상승을 줄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반등을 줄 수 있냐면 물론 저는 이제 길게 보진 않지만 자, 이렇게 큰 바닥을 형성했던 시기가 작년 11월, 12월이고요. 다시 이 바닥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이 잡힙니다. 추세상으로는 이렇게 바닥에서 올려치기 시작해요. 그냥 이 자리 자체가 이제 바닥에서 딱 튀기 올라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저는요. 항상 종목을 추천할 때 실적, 바닥 이거 같이 봅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끼가 있어야 돼. 무슨 내용이 있어야 돼. 모멘텀거리가 좀 큰 게 해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바로 뭐예요? 6허가 담당을 해줬어요. 거기에 실적이 플러스로 더해진다고요. 네. 그러니까 칼국수나 라면 드시면은 후추 좀 뿌려 먹으면 맛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갑자기 6허가 도와줘 버렸어. 네. 근데 그게 매출의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전부터 매출은 사상 최대였다니까. 6허 전부터. 그럼 게임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 들어가야죠, 우리는. 놓치면 안 되죠. 좀 중기,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상관없어요. 길게 보면 상관없는데 짧게 보더라도 대안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항공주가 지금 잘 안 가요. 가려다 멈추는 것 같았고 화장품주들만 가고 있어. 제가 심리적인 거 말씀드렸죠. 어떻게 돼요? 이거 화장품주 너무 잘 가잖아요. 살 거 없나 사람들 보다가 어디로 갈까요? 일로 와요.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만 노리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지 않을 때 이렇게 빈집을 노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포트에는 현대바이오랜드하고 제주항공 2개 들어가 있으니까 상황 보면서 제가 또 매도 사인도 드리고 리딩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9개 종목을 공략을 해서 8개 종목들을 손절없이 큰 수익으로 정리를 했고요. 저희가 좀 이렇게 수익 중인 게 소문이 났는지 사칭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꼭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셔야지만 김선윤 전문가님과 직접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삼양식품 알아봤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440억 원에 달하면서 큰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육화 관련주로서 화장품주와 LCC 관련주들 알아봤고요. 김선윤 전문가님의 공략주는 제주항공 알아봤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속에 반등 기대감 짚어주셨습니다. 네, 방송 끝난 이후에도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들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영어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입장 코드는 1357, 홀수 4글자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이 조금 복잡하신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